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질병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아픈 것도 힘이 들지만 입원비 부담도 참 힘든데요. 그런데 이렇게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입원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간병인 지원 보험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간병인 보험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강의 시간에 주목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암 진단비를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한 번에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필수 정보만 모아서 소개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입원할 때 반드시 필요한 보험, 간병인 지원 보험 소개해드립니다. 박주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간병인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간병인 준비되어 있나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 상해, 장기 입원 등에 대비해서 오늘은 저와 함께 간병인을 평생토록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내가 입원하면 누가 돌봐주지? 바로 간병인 지원 보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간병인 평생토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도우미 한번 마련해 보시죠. 자, 최근에요. 인구 고령화 속도를 한번 통계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고령화에서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까지 진입하는 기간이 15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26년 만에 고령화에서 고령으로 진입했고 최근 초고령까지 오는데 26년 정도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되는 나라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노인 인구수가 많아지고 노인 문제가 많이 발병하게 되는 이 고령사회. 우리가 건강한 건 참 좋겠지만 오래 삶을 어쩔 수 없이 병이 찾아오면 누구나가 다 걱정하는 것들이 한두 개쯤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령사에 준비하는 우리가 입원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간병인에 대한 보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고민 1순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간병인데요. 중년층의 약 33% 이상이요. 부모 부양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분야가 바로 간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가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비용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약 6.9% 간병인 비용이 상승했다고 하고요. 예, 간병은 큰 문제이자 고민거리지만 첫째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34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환자 200만 명 중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75%나 된다고 하니 건강보험에서 간병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분은 약 25% 정도, 나머지는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처해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먼저 간병인 입원 일당 도대체 얼마큼 오르고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표를 보고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간병 도우미료 물가 상승을 보면요. 간병 도우미 사용하는 1인당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봤었을 때요. 6.9%를 상승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인을 많이 사용도 하지만 그만큼 일당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최근요. 2012년까지는요. 1일당 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같은 경우는요. 10만 원이 넘었죠. 최근
2019년에는요, 현재까지요, 12만 1,000원입니다. 일일 하루에 간병 도우미를 쓰려면 12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험사가 간병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한 약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병인을 쓰면 12만 1,000원을 지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만큼 올랐고요. 실제로 계속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돈을 모아놓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필요할까 봤더니요. 우리나라 인구 비중 중에서요. 미혼이나 돌싱, 나홀로 노인이 28%나 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간병인 사유를 봤더니 가족 중에 간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64%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요. 간병인을 사용하는 비용이 월 평균 280만 원이라고 해요. 엄청난 비용이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만약에 집안에 환자가 생겨서 내가 280만 원씩 간병비를 주고 간병인을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기 때문에요. 간병실직이라는 말이 생기고 있죠. 무슨 이유냐면요. 네, 대부분 간병인을 사용하는 사람들 65세 미만자, 건강한 사람들이 간병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간병인의 부담의 비용을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가 69%인데요. 고용 환자 중에서요. 월 소득 2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이 대부분 85%가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200만 원 수입을 벌고 있는데 간병인을 쓰는데 280만 원이 든다 그러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80만 원씩이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이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수시대에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아플 때 이 경제적인 비용을 한번 잠깐 보자면요. 생활비와 간병비, 진료비, 수술비, 자녀교육비. 이거는 나이가 이제 어린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자녀교육비까지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 누구를 막론하고 생활비, 간병비, 진료비, 수술비는 다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환자가 생겼다는 것은 이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등급 판정 받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24시간 돌봐주는 이런 것이 아니죠. 약간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도우미를 보내준다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병비나 간병인 보험은 이 시대에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병인 보험이란 게 어떤 거냐? 우리 시청자님들 방송 보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통해서 내가 입원비를 받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부르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해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이 담보 이름이요.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 이렇게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간병인을 48시간 안에 직접 보내드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원비로 받거나 간병인을 부르거나 둘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간병인이 1대1로요. 24시간 케어를 해주는데요. 최장 180일간, 즉 6개월간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안 쓴다고 하면 입원 일당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이런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나는 어떨 때 쓸까? 이제 여러분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자, 의료법 3조 2항에 보면요.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도 되시고요. 한의원과 조산원도 됩니다. 그리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종합병원.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 의원급들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시설 또는 종합병원 이런 데도 다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간병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간병비를 지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간병인을 원치 않을 수도 있죠. 난 내가 쓰고 싶어. 이럴 때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내가 직접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일을 24시간 180일을 한도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내가 환자 때문에 정신없고 경황없고 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간병인을 전부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인뿐만 아니고요. 아이 유병자까지 모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이 간병인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병자 같은 경우는요, 325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간병인 보험에 가입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 같은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입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상해와 질병을 입원 일당 1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가입했었을 경우에요. 최고 3만 원까지 입원 일당을 가입할 수 있는데 1만 원만 가입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표준체나 유병자 모두 가능한데 제가 오늘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는 뭐냐면요. 내가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과 이미 아픈 후에 가입하는 것의 보험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내가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얼마나 저렴한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상품은 3년 갱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3년 갱신하면 굉장히 계속 오르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고민만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요. 간병인을 사용하는 일당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8만 원이던 것이 현재 12만 1,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갱신이 아니고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그 물가를 반영하고 인건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갱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요. 180일까지 보장한다고 했는데 나는 180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입원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요. 180일 보장 쉬었다가 다시 180일을 계속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5세에서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상해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었을 때 누구나 가능한데요. 48시간 이내에 최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24시간 1대1로 간병인을 보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12만 1,000원입니다. 굉장히 간병인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 갱신료도 나는 굉장히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거죠. 1년에 180일 한도로 했었을 경우에요. 12만 1,000원 곱하기 6개월이잖아요. 180일 하면 2,178만 원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충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두 회사를 비교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플랜 같은 경우는요. 기본 계약은 한 3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계약이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갱신으로 할 수 있고 비갱신으로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이 보장은 3년 갱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계약의 갱신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15세에서 65세까지 A 회사는 가능한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체로 할 것인지 내가 이미 병이 있을 후에 나중에 할 것인지 차이입니다. 건강할 때와 이미 병을 앓고 한다면 보험료가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20세 같은 경우를 특약으로 넣었을 때요. 남성, 여성 5, 6천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즘도 30세 미만도 유병자가 많잖아요. 2배가 비싸죠. 어차피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봤었을 경우에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요. 건강할 때 가입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40세 같은 경우도요. 남성은 7,000원, 여성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아프고 가입하시게 되면요.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60세, 현재 60세 같은 경우도요. 표준체 같은 경우는요. 남성 14,000원, 여성 2만 원이면 되는데 내가 병이 있다. 그러면 보험료가 벌써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5세까지 보더라도요. 내가 2만 원으로 할 것이냐 5만 원으로 할 것이냐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실 때 그리고 소소한 잔병이 있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일반 표준체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하시면 좋겠고요. B플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플랜 같은 경우는요. 표준체를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A, B 회사 모두 다 유병자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20년 100세와 똑같이 했었을 경우에요. B 회사는 남성, 여성 20대가 5,000원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이 있다. 유병자 같은 경우는요. 11,000원과 10,000원 이렇게 보험료가 2배 올라가죠. 50세 보더라도요. 이렇게 10,000원으로 할 것인데 19,000원 하게 되고요. 16,000원인데 34,000원.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보험료를 절감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은 동일하고 간병인을 사용한 동일한데 보험료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강하실 때 이 특약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표준체는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거나 70세까지 가입하거나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증권에 가족 전체를 추가해서 최저 3만 원을 할 수 있겠죠.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 3만 원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겠고요. 간병인 비용이 세월이 흘러서 물가가 높아지고 아무리 비싸져도 상관없이 나는 보험료만 내시게 되면 평생토록 간병인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 건강할 때 가입하면 훨씬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1, 2만 원대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내가 언제든지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높아지는 간병 비용 내가 건강할 때 준비하셔서 노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레데이 강의 시간에는요, 간병인 지원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평생토록 내가 아플 때마다 간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건데요. 이번만 하면 간병인이 찾아오는 서비스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간병실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파도 참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박지영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가 간병인 신청을 미리 하지 않고 임의로 내가 간병인을 고용한 후에 이걸 영수증을 첨부하면은 간병인 지원 비용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48시간, 즉 이틀 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지 가능한데요. 내가 아무 연락 없이 그냥 임의로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승낙을 얻은 다음에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간병인 지원비는 주지 않지만 상해나 입원을 했었을 경우에 입원비 일당이 있기 때문에 일당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요, 48시간 전까지만 미리 연락을 주신다면은 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임의로 부르고 나중에 청구할 때에는요, 간병인 지원 비용이 아니라 입원비 일당만 지급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미리미리 신청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가족이나 나의 간병인의 성별도 혹시 선택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간병인이 왔는데 바꾸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남성을 원하거나 여성을 원하면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맞게 보내드리고요. 또 성향이 안 맞아서 사용 중에 너무나 이분하고는 안 맞다라고 하면 중간에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하는 대로 다 회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별 지정도 가능하고 간병인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 예민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오늘 박지영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프레데이 강의 시간에 간병인 지원 보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유리하다고 하고요. 혹시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부양을 대비해서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은 혹시 모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간병인 지원 보험에 관심 있으시거나 내 보험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 보험플랜 119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암 진단비입니다.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암보험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계신데 그쵸. 생각보다 이 암 진단비나 보장을 크게 가져가고 싶은데도 비싸서 준비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님과 함께 암 네. 진단비 보험 어떤 게 있는지 추천도 받고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까지 한번 따져볼까요? 네. 암 진단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나는 준비 많이 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암 진단비가 뭐 없으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암 진단비를 원하는 만큼 만약에 내가 1억까지 원하는데 현재 3천만 원밖에 없는데 7천만 원을 다시 하려니까 보험료 부담이 또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현명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지 또 하나는 그렇게 비싸다 보니까 갱신형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갱신형을 만약에 비갱신으로 준비한다면 어떤 의미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암 진단비가 왜 이렇게 모든 분들한테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통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 암 진단비를 필요로 한다라고 전문가도 얘기하고 주변에서도 얘기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필요가 있는데 통계가 아주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남성 3대암, 여성 뭐 3대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그 1위부터 5위까지의 암을 보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암들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걸리기 좀 어려워요. 막 이렇게 막 TV에서 보면은 한 번 걸리면 막 이제 거의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뭐 이런 암은 1위부터 5위까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많이 발병하는 암 그리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생식기에 관련된 암이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통계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통계를 보니까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예. 3명 중 1명은 암이 발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과연 많이 걸리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 통계를 보면요. 생존율을 보면요. 과거에는 생존율이 낮았었어요. 근데 현재 생존율을 보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유방암 같은 경우 92%고요. 남녀 모두 다 5위 안에 들어있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100%가 넘어요. 상대 생존율이니까 결국 뭐냐면 동일한 연령대의 분보다 오히려 갑상선암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이 생존율이 10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생존율이 거의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그렇죠. 드라마를 보더라도 예전처럼 주인공이 뭐 암에 걸려서 어떻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아마 오히려 치매에 관련된 것들이 그렇죠. 오히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암은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은 치료가 가능한 암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근데 암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변했었습니다. 뭐 모든 암을 다 보장을 해주면 좋겠는데 암이 변했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요. 암이 일반암에서 소외감 그리고 소외감에서 또 유사암이라는 것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나는 암보험이 있었어 그러면은 보장이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현재 이렇게 분류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가입을 3천만 원 했는데 3천만 원 중에서 소외감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10%면은 300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예. 근데 내가 많이 발생하는 암은 소외감이나 유사암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암에 대해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못 받는 그렇죠. 그런 예.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암 발생 자체가 되면 일단 중대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중대한 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조기에 발견되고 그리고 생존율이 높은 것만큼 치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작은 암들 그리고 암의 초기에 시작되는 암들에 대해서 요즘에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아나운서님. 암 같은 경우에 불치병일까요? 아닐까요? 이제는 불치병이 아니죠. 거의 다 대부분 완치가 되니까요. 그렇죠. 예. 예, 정답입니다. 암은 이제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 뭐라고 부르죠? 만성질환이라고 그렇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도 이제는 만성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통계를 또 보면 알 수 있는데
암이 과거에 보면요, 2000년도 이전에 보면은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뭐 50%가 안 되는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점점점 좋아지면서 2016년도, 2014년도에서 16년도에 보면요, 7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76%까지 생존율이 나타나는 지표를 알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암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더 많은 생존율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 예. 그리고 조기에 치료만 잘하면 암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옆에 보시는 통계처럼 의료비의 부담이 높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 의료비를 좀 세분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치료하는 것만 의료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암이 일단 발병이 되면 들어가기 위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비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치료비, 예. 그러니까 직접적 치료비고요. 두 번째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생활비도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뭐 소득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단절이 된다든가, 아니면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간병을 위해서 소득이 단절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계속 치료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검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비용들이 그러면 내가 안 쓰면 되고 아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비용 중에서는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고정 지출이 있는데, 만약에 융자를 받은 게 있다라면, 대출이 받은 게 있다라면, 세금은 절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정으로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충당이 돼야지만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는 뭐 완치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큰 목돈이 드는 만큼 제대로 보험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에 많이 발병도 하지만은 조기에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 비용과, 그리고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비용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치료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 퀴즈를 또 하나 여기서 내겠습니다. 네. 치료비 중에서 우리가 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 같은 걸 예. 하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치료는 어떤 걸 할까요? 가장 많은 치료요. 네. 일단 검사비 이외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가 제일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치료를 많이 할 것 같죠. 예. 과거에는 암이다 그러면 전부 다 수술을 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근데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에 주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통계를 보시면은 항암 치료하는데 거의 60% 정도를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치료 비용 중에 60%는 항암 치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위한 비용인데, 항암 치료 비용이 너무나 이제 비싸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술할 때 우리가 건강관리공단에 또 지원을 받다 보면 수술 통계를 보면은 뭐 3천만 원 이내 거의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항암 같은 경우 신약이 뭐 만약에 발견이 돼서 내 몸에는 신약이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예. 신약을 한 번 쓰는데 400만 원, 500만 원, 많게는 900만 원. 이렇게 해서 신약을 한 번씩 쓰려고 하면 이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치가 될 수 그런데 있다는 아무리 거죠. 비싸도 내 생존에 도움만 된다면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내가 치료를 적합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 중입자 치료제라는 것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중입자 치료가 일본하고 독일에서만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할 예정인데요. 예.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 완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서 예. 저희가 통계로 볼 때 상대 생존율에 보면은 폐암 생존율이 몇 %인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좋은 것만 기억해서 기억을 못 어느 하겠죠. 정도인가요? 네. 폐암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26.7%였어요. 그러니까 26%의 생존율이요. 예. 중입자 치료를 할 경우에는 거의 완치가 됩니다. 20%대에서 완치까지요. 그렇죠. 그것도 한 번 치료로. 그러면은 뭐 일본이나 독일로 많이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치료 비용이요. 밑에 보면 통계 보면 이제 단점으로 나와 있는데, 예. 1에 한 1억 정도의 비용이 지금 소모가 되는 것으로 와, 통계가 나와 큰 있습니다. 부담이네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그러면 많이 도입을 하면 되지, 빨리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중입자 치료기의 시설이요,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경기장 하나의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해요.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제 들어오기에도 엄청나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치료하는 데는 어느 무엇보다도 이제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면, 그리고 시설이 완설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비용도 조금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본 자국민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서 치료를 하는 거 1억 정도가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 이제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치료, 그리고 완치가 빨리 된 치료 때문에 비용은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의 지금 자료를, 약관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약관을 보면서 제가 힌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자, 50%라는 글자가 보일 건데요.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가 90일 다음 날부터 보장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1년 이내에는 50%의 감액 기간이 있다는 것도 대부분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액 기간이 없는, 예. 그러니까 100%다 지급해주는 암 진단비 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다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네, 90일 다음 날에 90일 무조건. 다음 날에? 네. 저는 90일 면책 기간 이후에는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건데 일단 정답이네요. 있지만은 있죠. 모든 보험이 다 그렇진 않겠네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모두 다 감액 기간이 1년 이내 50%, 그리고 더 과거로 가면 2년 이내 50%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이 감액 기간이 없어진 암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왜 좋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갱신형이나 아니면 지금 연령이 어린아이 보험에서 성인 보험으로, 아니면 또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보험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보험은 감액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100% 보장이 받는데, 새로 준비하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50%밖에 보장을 못 받는 감액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근데 그런 걱정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면요, 특징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할 때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진단비 외에 다른 것은 예시가 제가 전부 다 없애고요. 예. 진단비로만 맞습니다. 자, 진단비 보면 약간 특이하게 보실 수 있는 게, 뭐 암 진단비, 유사암, 갑상선 초기 제외 진단비, 이런 것들은 문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 파란색, 빨간색 글씨를 보면요, 폐암 진단비, 간암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장, 위암, 이렇게 부위별로 특정 진단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암 진단비는 포괄적으로 진단을 받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겠죠.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운, 그리고 앞에서 봤던, 통계에서 봤던 5위 안에 들었던 이런 암만 꼭 집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험료는 줄이고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면 챙기고 싶은 암 부분에 대해서만 준비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에 만약에 내가 갑상샘 암 준비가 더 하고 싶다, 아니면은 생식기암을 나는 준비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생식기암만 떡꼭 집어서 2천만 원을 준비하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일반암 5천만 원을 준비하려면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내가 필요한 암을 꼭 집으면 조금 더 선택적으로 보험료를 절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보험 기간,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을, 어차피 내가 보장을 100세까지 받는다고 하면은 납입 기간도 한번 늘려볼 필요가 있어요. 갱신형을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납입 기간을 늘림으로써 보험료를 줄 수 있는데, 보험료 예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0년으로 제가 예시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일반암,
그리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 암 진단비 3가지를 선택을 해봤어요. 예. 그래도 보험료가 보세요. 30대, 40대, 3만 원, 4만 원대. 굉장히 저렴하죠. 예. 물론 이제 50대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지만 기준적으로 내가 원하는 암은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금액에 비교하면 생각보단 저렴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요. 이렇게 낮아질 그래도 말도 안 되게 낮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무해지 환급형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질 수 있는 조건을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한다라면 보험료가 한 5천만 원 준비하려면 10만 원 돈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5만 원대, 5만 원 이하대로도 준비가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내가 갱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갱신으로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정리를 해서 한번 볼 텐데요. 네. 자, A사, B사 특징을 보면 A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가 3천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B사 같은 경우 2천만 원이고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만 원 이상 만약에 유사암을 선택할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가 5만 원이라는 그런 단서 조건이 붙어 있고 예. 기본적으로 B사가 일반적 그 암 진단비가 1년 미만 50%를 감액 기간이 있다라면 A사 같은 경우는 감액 기간이 없는 그런 보험사입니다. 하기 때문에 A사, B사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선택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 진단비 보험을 2가지 추천 주셨어요. 이 암을 만성 질환에 비유를 해주신 만큼 이렇게 암도 뭐 이제는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 시대인 만큼 결국은 중요한 건 돈입니다. 생활비까지 고려해서 넉넉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A사와 B사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네, 제가 추천하는 는 A사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새롭게 준비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내가 보장을 다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좋은 날은 사고 나기 하루 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진단비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90일 다음 날부터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보장해 주더라도 감액 기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A사 같은 경우에는 90일 다음 날부터 100% 보장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새롭게 준비를 하든 그런 걱정이 없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사 마지막으로 추천 주셨습니다. 면책 기간이 90일 이후에 1년 이내에 50%의 감액 없이 전체 진단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 오늘 맹충우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에 암 진단비 챙겨드렸습니다. 자, 원하는 암 보장은 크게 그리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면책 기간 이후에 감액 없이 챙길 수 있는 진단비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없으신 분들도 서두르시고 또 암 진단비 있으신 분들도 추가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걸려온 전화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예,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들은 보험이 제대로 잘 가입됐는지 또 이제 보완할 건 없는지 궁금해서요. 예, 연락 잘 주셨습니다. 지금 시청자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55세요. 네, 50대 중반 되셨고요. 지금 5건의 보험 가지고 계신 거 맞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살펴드릴게요. 지금 아프시거나 혹시 걱정되는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시청자님 혹시 아프시거나 가족력 있으실까요? 네. 혹시 걱정되는 부분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이제 뭐 건강보험, 정신보험 이렇게 들긴 했는데 예. 이제 한 30만 원 정도 넘게 나가고 있는데 예. 금액에 비해서 이것들이 잘 이제 그 맞는가? 네, 금액 대비해서 보장 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총 5건인데요. 한화손해보험의 미사랑 건강보험, 그리고 교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함께 라이나생명의 메디컬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라이프생명의 제로암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3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함께 확인해 보시죠. 총 5개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인데요. 자, 30만 원 넘게 지금 내고 있는데 금액에 비해서 보장 적절한지 또 어떤 필요한 보장이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박돈숙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예, 5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그중에 2건은 10년 갱신형으로 돼 있으시네요. 예, 지금 네. 현재 제가 보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금 보장은 충분히 많이 받으시고 계세요. 예. 예, 암보장이 9,500이 보장을 받으시고요. 고해감도 1억 1,500이 가입이 돼 있으세요. 그리고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증 골고루 보장은 받으시고 계신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암 보장 중에 3분의 1이 갱신형으로 가입이 돼 있으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 또 3분의 1도 보장 기간이 72세로 아주 짧게 가입이 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 요 뇌출혈 진단금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으로 집중 보장이 돼 있으세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께서 요즘 실비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셔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까지 가지 않고도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다 받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집중적으로 뇌출혈이나 급성 심장 등을 보장을 받기보다는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기 시청자님의 보험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 또 허점이 유사한 부분이라 요즘 가장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 질환이나 기타 피부암 이런 유사암 쪽으로는 보장이 전혀 돼 있지 않고요. 고해감 부분으로 보장이 몰려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진단을 내린 결과는 이 미사랑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도 종신토록 입원비나 이런 부분이 보장이 잘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갱신형으로 10년 보장돼 있으신 거와 그리고 72세로 보장 기간이 짧은 거는 갱신형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72세 암 보장 부분 받는 거는 그냥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갱신형 보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 나가시고 계신데요. 요 갱신형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비갱신형을 한번 예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72세 정도 되면 암보장 3천만 원이 보장이 마무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제 암 3천과 지금 전혀 준비가 되지 않으신 유사암 2천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많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1,000, 2,000 가입을 하시도록 제가 예시를 해봤고요.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보통 수술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수술비로 보충을 하실 수 있도록 수술비를 1,000만 원씩 예시를 했고요. 또 이 수술 아니라도 각종 다양한 질병을 수술할 때마다 보장 받으실 수 있는 64대 질병 500을 넣어서 예시를 해봤더니 보험료가 한 11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 갱신형 보험은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가입하셔도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저희가 문제점을 확인해 봤는데요.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서 암 보장 있잖아요. 이 암 네네. 보장의 3분의 1이요. 갱신이 많고 또 만기도 짧고요. 보장 범위도 아쉬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대 질환의 보장 범위도 많이 좁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보험은 유지하시면서 라이나 생명의 2건을 정리하시고요. 저희가 네. 손해보험사에서 3대 진단비로 보완을 좀 넉넉하게 도와드렸는데 이게 비갱신이고 거기에 요즘 수술비가 참 유용하거든요. 이것까지 챙겨 넣으시면은 지금과 보험료 10,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시는데 앞으로 전혀 오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네.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이 좀 보장이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362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저보증 1.5%인 연금보험의 납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유지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맹충호 전문가님, 이분 납입은 끝나셨는데 연금보험 이율이 너무 낮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이율이 최저보증이 1.5%라고 하는 거 보면 낮기는 많이 낮습니다. 예. 근데 현재 시중금리 자체가 낮다 보니까 1.5%도 뭐 그렇게 뭐 복리 이제 보험회사는 대부분 이제 복리이기 때문에 복리 1.5%면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만약에 이분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뭐 몇 년 안에 만약 연금을 수령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현재 보험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30대, 40대 정도만 그리고 뭐 50대 초반 정도까지만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연금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사업비를 차감한다 하더라도 1.5%의 이율보다 더 높은 만약에 즉시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변액 아니면 뭐 달러 연금 이런 연금들을 이용을 한다라면 1.5% 뭐 현재 이제 평균으로 보면은 4% 뭐 최소 뭐 3.6%까지도 저희가 지금 이율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1.5%보다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변액이라든가 이런 달러에 오히려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중 금리도 낮고 내 연금보험의 이율도 낮아서 고민이신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연세가 있으시다면 그대로 들고 가셔도 좋겠지만은요. 50대 이하시라면은 새롭게 준비하셔도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까요? 자, 239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인데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습니다. 정확한 이 연령이나 성별은 모르겠는데 박돈숙 전문가님, 보험 가입을 저렴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렵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 어렵고 딱 경계를 짓기가 애매한 부분인데요. 보험이라는 것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수이면서도 선택이신데요.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나 내가 큰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한다거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내서 미래의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보험은 무슨 보험이야.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는 그냥 살다가 그때 가서 생각할래. 이렇게 하고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물론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희 보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라도 큰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힘든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최저 보험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하셔서 실비보험은 잔잔한 질병에서부터 큰 질병까지 모든 부분을 바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여력을 내셔서 내 가족들이 생계나 또 나이 건강관리 자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단비를 좀 가입을 하셔서
내 생활을 너무 이렇게 궁핍하게 만들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가 어렵더라도요. 실비와 진단비는 필수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담 받아보신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